네, 1952포인트. 늘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술적 분석 좀 털려도 되는데 1960선에서 정확히 미끄러지는 모습이고요. 외국인 250억을 사고 있는데 도무지인 것은 전기전자와 화학업종입니다. 전기전자는 삼성전자 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화학업종은 글쎄요. 금호석유나 롯데케미칼보다는 OCI지 않나 보이는데 화학업종, 올해 우리나라 정시를 이야기할 때 보면은 정시도 디커플링, 그 다음에 업종도 디커플링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중에 또 하나 못난이 중에 하나가 누가 못나가니 씨름하는 것도 아닌데 화학업종이지 않나 보겠습니다. 지금 화학업종 지수를 보니까 화학업종 지수가 3,998.78포인트. 이 지수는 뭐 잘 안 보시겠지만은 실제적으로 지난해 11월 달 화학업종 주가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화학업종 주가 지수가 코스피 내에서도 상당히 디커플링 되고 있다는 겁니다. 화학업종에 뭐 금호석유도 있을 거고 LG화학도 있고 많은 종목 있습니다만은 화학업종 지수가 이만큼 바닥에 있으면 그 안에 속해 있는 개별 종목들은 거의 뭐 코스피보다는 못 났겠죠.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은 하창봉의 하코니에서는 화학업종 아직도 아닌가요? 라는 주제로 잠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업종의 현주소 잠깐 좀 소개해봤더니 역시나 코스피 중에서도 또 나홀로 소개받고 있고요. 연초 대비 이후에서 계속적으로 코스피 대비해서 약세. 그래서 보니까 최근에 보면 약간 아이러니한 것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유가는 계속 올라갔단 말이죠. 두바이유는 112달러, 뭐 WTI는 97달러까지 올라갔는데 예전에 유가 오르면 화학업종 오르더니 왜 이러냐 이거죠. 그래서 유가 올라도 화학업종은 요지부동이더라. 그런 내용을 가지고 좀 다룰 것이고 사장 뭐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자면 화학업종이 살아나려면 중국의 제조업 수출 지표, 그다음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살아나면 살아납니다. 그 흐름을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자료화면 보신다 그래도 현재 코스피 지수는 1950선까지 왔습니다만은 화학업종은 현재 3천 오늘 보니까 이제 갓 제가 말하는 순간 4,000선 회복하네요. 3,960선으로 지난해 11일만큼 그만큼 자료 화면에 보시다시피 파란색이죠. 제가 일부러 춥다고 파란색으로 표시했는데 파란색 아직 코스피보다 못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 화학업종의 한 주수다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 자료 한번 잠깐 보시죠. 항상 우리는 그렇게 쉽게 배워왔습니다. 화학과 유가는 동조했다. 이렇게 보면은 2010년도 11월 달 제가 동그라미 표시해놨지만은 유가 올라가게 되면 화학업종도 같이 상승을 했었고요. 2012년도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조금 갭은 생겼습니다만은 유가 떨어지면 화학업종 떨어지고 유가 오르면 올라가는 약간 동자를 보였는데 이상한 것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보면 네모난 화살표, 비동조화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유가는 지금 계속적으로 고공행진을 달리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더라. 가만 보면 WTI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같은 경우는 달러 흐름에 영향을 많이 받고요. 국내 화학업종의 어떤 주가를 볼 때는 뭐 WTI보다 브렌트유나 두바이유를 많이 보는데 두바이유가 최근에 보면 112달러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왜 이렇게 디커플링이 생기느냐 그 이유 자체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공급적인 측면에서 실제적으로 유가의 상승을 가져왔다는 거죠. 수요 회복 계속적으로 중국에서 계속적으로 유가를 좀 사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수입치가 그리 크지는 않더라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과연 그러면 그만큼 중국의 수출 지수와 화학업종은 동행하느냐? 네, 데이터를 보니까 좀 동행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최근 볼펴보면 현재 보는 자료는 중국의 수출 지표하고 국내 화학업종의 주가 흐름 차트를 비교 분석했는데요. 2011년도 이후부터 약간 이제 파란 선이 약간 그 중국 수출 지수가 될 것 같고 약간 가는 선이 국내 화학업종의 흐름인데 뭐 그림으로 대충 보신다 그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말 자체는 중국의 수출 지표가 상승하게 되면은 화학업종 지수도 상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나마 좀 다행스러웠던 것은 지난 금요일도 중국의 1월달 수출 지표는 좋게 나왔고요. 지난 1월달 같은 경우는 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가 조금 살아선다면 아직까지는 조금 미미합니다만은 화학업종의 반등 시그널이 개별 업종의 종목이나 차트보다는 먼저 확인할 수 있지 않겠나 보겠고요.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중국이 어디로 수출하겠습니까? 네, 미국으로 수출하죠. 그런데 보니까 중국의 최대 교육국 바로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살아나야 됩니다. 얘네 둘은 얽힌 거죠. 미국이 그렇게 위안화철상하라고 중국을 푸싱하는 것이 그만큼 중국의 수출이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중국의 수출이 살아난다는 것은 바로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살아나는 것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자료화면 보시다 그래도 중국의 수출 지표와 미국의 제조업 지수,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ISM 제조업 지표는 거의 동행하는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제조업 지수를 보면요. 53.1 정도가 나왔죠. 1월 달에 53.1인데 조금 욕심을 난다면 한 55까지, 지금 서비스 지수가 55 정도 있으니까 55 정도까지만 힘있게 올라가 준다면 화학업종 차트 볼 필요 없이 사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흐름 자체가 지금 아직까지 50선 초반에 잠깐 있기 때문에 욕심은 납니다만은 조금 체크해야 될 흐름이 많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의 제조업 지표라든지 화학업종이란 미국의 제조업 지표로
화학업종에 대한 바닥론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봤습니다만은 바닥이냐 아니냐에 대한 흐름 자체는 사실 개별 주가의 흐름보다도 중국의 수출 지표가 계속 살아나고 가장 중요한 중국의 수출을 흡수할 수 있는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조금 더 가시적으로 최근에 부동산 흐름이 좋게 나오는 것만큼 조금 더 가시적으로 나왔을 때는 화학업종 매수할 만하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돌다리만 두드리는 수준에서 화학업종을 접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